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서는 등 우크라이나가 열세를 보이자 서방 국가들 간에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본토 타격을 묵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역시 우크라이나의 군사훈련단을 파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미국과 유럽이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15일 키이우에서 기자회견 중 미국 장비를 사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관련 질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외부 공격을 독려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라면서도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담는 논픽션 리얼스토리 다큐멘터리 진행을 맡은 의사 정근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전 우크라이나 대사이자 현재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장인 이양구 회장님, 그리고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다크스 재단의 임용문 이사님, 그리고 그린다크스 재단의 홍보이사인 임종수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NGO 단체인 그린다크스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신구기독연합회 이사장을 맡은 임영문 목사입니다. 저도 그린다크스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임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고 지금 그 한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한양대 특임 교수로 있는 그 이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오늘 이 스튜디오에 초청한 이유는 78학번 이자 또 우크라이나에 직접 의료봉사를 다녀오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직접 우크라이나 대사를 맡은 신 우크라이나 한국 인사이신데 2022년 2월달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히 러시아와 전쟁이죠. 이제 3년째를 맞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양호 대사님. 예, 지금 그 작년 6월부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세로 들어섰고요. 또 금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의 지원이 좀 약간 그 부족해가지고 러시아 공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서는 좀 우크라이나가 우세를 보이고 있고 육상에서는 러시아가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미국 그 하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좀 통과돼 가지고 상당히 좀 전황했던 그 국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 지역의 안보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서구 유럽과 동구 유럽이 합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토 그리고 또 러시아는 또 어떤 조직을 어떻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 역학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스웨덴하고 이제 핀란드가 나토 가입한 것은 그 러시아의 그 침략을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럽 전체에 대한 그 안보의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인 그 구체적인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안감을 느끼던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유럽 중립국들이 속속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전쟁에 대비해 만든 지하 벙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제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제 이유라고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나토의 동진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제 유럽도 그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하고 직결된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각성을 한 그런 계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토가 있는데 저 러시아 전에 소련 시절에는 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소련 붕괴와 함께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다 해체가 됐더랬습니다. 해체되고 다시 생긴 건 없습니다. 다시 생긴 건 없고 이제 CIS라고 과거 이제 그 소련에서 이제 독립된 나라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CIS라는 그 국가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 연합국가의 모임과 또 민주주의 국가연합이 동서 대결이 나면은 서쪽 민주주의 연합체에서는 나토를 중심해서 다 뭉쳐야 되는데 동북 유럽이 무너지면서 그냥 그냥 러시아 하나만 남은 셈인가요? 그러면은 뭐 조금 전 얘기한 대로 그 CIS라는 국가 이제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게 있고 또 CSTO 해가지고 몇 날은 안 되지만 약간의 이제 그 러시아판의 그 미니 나토예요. 그거는 약간 그 구소련 국가, 친 러시아 국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사 안보 기구인데 뭐 나토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두 나라의 나토 가입 그 부분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로서는 결국은 이게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을 조금이라도 원한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에 가입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러시아를 그동안에 자극을 시키고자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전쟁이 길어지는 거고, 결국 전쟁이 길어지면은 가장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크라이나 국민들하고 러시아 국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 두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해안을 모아야 되는데, 뜻밖의 또 다른 전쟁들이 생기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되었는데 네.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뭐 시도를 많이 했죠. 우크라이나는 뭐 나토 EU 가입하겠다는 걸 헌법에 그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나토 가입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거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그 유럽의 스탠다드를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나토 가입은 그 간단한 과정은 아니고 또 나토 가입의 이제 하나의 장애 요인은 컨플릭트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근데 뭐 우크라이나는 이미 2014년부터 이제 돈바스 분쟁이라는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토 가입은 상당히 좀 먼 과정에 있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건 너무너무 원하는 바고 그렇죠. 오죽하면 헌법에까지 러시아에서 바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유럽이란 게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그 대정책의 큰 그 비전과 꿈은 EU 가입하고 나토 가입이에요. EU와 나토. 예, 예. 또 이게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은 그 EU라는 그 국가적인 연합이 있고 러시아 중심으로 하는 그 CIS 이제 국가 연합이 있는데 놀라운 거는 그 EU 가입된 나라들은 그 폴란드라든지 동구권조차도 그죠 1인당 GDP가 2만 불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소련 국가 CIS 가입된 나라들은 다 GDP가 3,000불, 4,000불대예요. 이걸 보면 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나토하고 EU 가입해야 되는 열망이 있는지 또 이걸 보면 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가 어떤 그 국가 발전의 경쟁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경제와 공산경제의 차이점이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이제 시장경제. 시장경제. 뭐 러시아도 뭐 자유민주주의는 맞지만 그 조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바뀌었었어. 조금 이제 그 권위주의 이제 성격이 좀 강하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북한은 뭐 확실한 러시아는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고. 예. 공산주의가 그러면은 중국과 북한밖에 없습니까? 뭐 베트남 있고 뭐 라오스 있고 아직도 좀 남아 있죠. 쿠바도 아직은 쿠바도 있고. 공산주의. 그래도 그런 나라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주요 요소들이 많이 경제에 접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걸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중국도 일당이 독재하는 거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런 특수한
그 독재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그게 무슨 공산주의 그게 크게 중요한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개념보다는 일당 독재냐, 예. 그렇죠. 예, 요즘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냐, 그 차이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는 뭐 이제 일단은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그 러시아 같은 체제는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권위주의. 예. 그 권위주의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가치의 지금 이제 혼돈 속에 있는 거죠. 충돌이죠. 그럼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친한 CIS 국가 단체는 그 나라들도 그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겠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없어요. 거의 없지. 없네요. 예, 없는데 이제 권위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원활하지 않는 거,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거. 그래서 CIS 국가들 대부분 보면은 다 장기 집권이에요. 예. CIS는 그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긴급하게 세워졌다. 지금은 거의 약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뭐 나토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뭐 조직으로 CIS는 뭐 군사적인 그 기구는 아니고, 맞습니다. 예, 이건 약간 그 국가연합 경제 협력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데, 네. 그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나서 15나라로 다 해체가 됐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10나라 정도가 이제 그 CIS에 이제 약간 느슨한 있고, 형태죠. 그게. 느슨한 형태 네. 가입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랬듯이 그 국가연합에 가입하려면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 EU 가입하면 아까 이제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경우도 다 1인당 GDP 2만 불대를 다 돌파했는데, 이제 CIS는 그 뭐 다 이제 3,000불, 4,000불 그러다 보니까 큰 매력이 없죠. 예. CIS에 포함된 나라가 지금 동구 유럽의 어떤 아니요. 나라겠죠? 그 저기 카자흐스탄 뭐 그 우리 스탄 나라들은 일단 다 가입돼 있고. 스탄. 예.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뭐 저기 아제르바이잔 뭐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 예. 이번에 러시아를 도운 나라들이 다 이제 아니 지금 CIS라고 러시아를 도우지는 않아요. 예. 예. 오히려 지금 벨라루스가 제일로 덥죠. 전쟁은. 뭐 벨라루스는 뭐 안 도우면 안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돼 있고. 지정학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친러시아 국가조차도 그 탈러시아화가 상당히 가속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뭐 CIS 국가한테도 수 틀리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막 그걸 많이 좀 깨우치게 했죠. 이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통해서 동서 대립에 좀 EU와 또 나토와 CIS 들어봤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2022년 5월달 폴란드 내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다시 피난 나와 있는 곳에 그린다크즈 재단이 의사들과 함께 의료봉사단을 꾸면서 피난민 지역을 포함해서 전역에 봉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임용 목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셨죠? 예. 어떤 예.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때 전쟁 나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전쟁 소식 듣고 우리 NGO 단체 우리 그린닥터스는 재난 지역이라든지 전쟁 지역은 늘 항상 선두에 서서 갔습니다. 대한 뭐 저기 의사회가 있어도 저희들은 이제 워낙 그 지역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깊숙하게 가장 피해가 되고 가장 의료 시설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쪽을 향해서 늘 다녔는데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는 소식도 없고 루마니아나 그 접경 지역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장 가서 도울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예. 그때 갔을 때는 이제 2월 달이니까 겨울이 지나고 아직도 추울 때였어요. 추울 때였는데 그날 가서 저기 국경지대까지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난민촌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수많은 난민들이 뭐 있었고 하루에 뭐 몇십만씩 왔으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만 없었고요. 중국 없었고 일본 전 세계 나라가 다 그 구호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엔지오 단체인 그린닥터스가 없었으면 정말 우크라이나에 부끄러울 정도였는데 마침 우리의 도우러 갔던 현장을 일본 기자가 포착하고 이렇게 홍보해 주므로
대한민국이 참 체면을 차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는 너무 시설이 잠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샤워라든지 먹는 거 입는 거 상당히 열악했는데 그때 받았던 제가 감명 깊은 것은 폴란드가 주변 국가에 있으면서 정말 배려를 해주고요. 난민들에 대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폴란드 국민들이 아주 상당히 친절하게 그들을 편하게 돕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그 해외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과 또 우리와 같이 연대해서 그들을 또 섬기는데 아주 적절하게 그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상당히 좋게 바뀔 수 있도록 계기를 가졌던 그런 기억을 제가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이스라엘 국기가 곳곳에 다 붙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친밀한지 그거는 아마 그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보니 유대인이더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재난 현장에 보니까 의료 시설을 다 갖추고 정말 그때는 부상자도 있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난민들 중에 또 질병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돕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일본이 열심히 돕고 그리고 뭐 미국이나 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난민들이 힘들고 어렵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그 먼 곳을 정말 멀었죠. 타고 내렸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그때 한국은 또 러시아와의 그런 또 특별한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게 됐을 때 그런 관계가 깨어질 그 설정 속에 굉장히 조심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폴란드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또 와서 혹시나 또 국제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도 신중했을 때 그때 이양구 대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저희 무사히 입국을 하고 폴란드 한국 대사관의 또 협조를 또 얻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국경지대까지 가서 그 영사가 와서 또 맞습니다. 안내를 해주기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린닥터스가 다녀온 이후로 많은 또 우리 한국의 봉사단체가 들어갔죠.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들어갔죠, 그죠?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양구 대사님 역할을 크게 하셨는데 그때 뭐 제 역할보다도 정말 그런데 직접 현장까지 띄워준 뭐 우리 이제 그린 닥터스를 포함한 대한민국 NGO가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인도주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지정하기나 따질 계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국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기가 빠져 있다든지 누구나 대한민국은 당연히 왔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대한민국이 빠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오히려 외교적인 참사라고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폴란드까지 또 들어가시고 또 들어가셔도 이제 의료 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가운데 약간 무모했지만 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폴란드하고 그 나와 있는 국제 NGO라든지 또 당장 우크라이나 난민들한테 큰 그 감동을 줬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또 NGO들이 후속타들이 꾸준히 이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들어갔을 때 이양구 대사님이 그 대사 역할을 할 때에 상당히 소문이 좋더라고요. 정말 칭찬하는 거 아니고 네. 우리 그 당시에 대사님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과거에 그 근무했던 이양구 대사님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양구 대사님을 좋아하는 피난 온 사람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사람까지 우리 한인들이 옆에 통역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어서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 이양구 대사님의 그 이미지가 상당히 각인돼 있더라고요. 그때 임용모 사장님 저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인들도 역시 피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양구 대사 칭찬하는 거예요. 이양구 대사 우리 그린라이트스 멤버가 굉장히 친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또
훌륭한 분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구나. 교민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마음이 그때 뭉클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사 한 분이 갖는 그 위상이라는 게 국격과 같이 그렇죠. 이거 연결해서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대사 한 분이 잘못해가지고 또 추문을 일으키고 하면은 국격 자체도 떨어지고 저도 소문에 듣기로 이양구 대사님이 근무할 당시에 정말로 그 인간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후에 전쟁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많은 그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도와달라고 한국에 손길을 내밀고 직접 찾아와서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분이 이양구 대사님이거든요. 이양구 대사님 이양구 대사님 역시 모든 일을 다 이제 팽개치고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셨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게 자담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근데 뭐 제가 현지에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 한국을 좋아하는 뭐 이유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쌍둥이입니다. 예, 그 우리도 이제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 세계에서 자랑하는 G10이 된 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항상 그 리더십부터 밑에까지 제2의 대한민국이 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오픈되어 있고 한국을 하나의 가장 그 로망으로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모사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고 오신 분들이 그 이양구 대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이 배상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도운다는 사실은 우리 6.25 때 똑같은 현상을 다시 생각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그 우리도 냉정하게 이제 우리 그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장점도 많지만은 우리한테 이제 큰 핸디캡은 과연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친구 만들기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친구 만들기.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200개의 이제 유엔 회원국이 있지만 정말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는 50개예요. 예. 근데 그 50개가 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더라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150개 나라는 그 있으나 마나한 그 굉장히 회색 국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10나라 정도는 이제 러시아를 지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6.25 때 보면은 16나라가 직접 참전도 했듯이. 그렇죠. 만약에 한반도에서 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은 저는 200개 나라 중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줄 나라는 50개다. 50개.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하고 연대를 잘 해야 되고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그 이 위기 속에서 잘 선방을 해야 그거는 유럽의 안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가 러시아라든지 여타 근위주의 국가로 확산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70년 전에 6.25 사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네. 초토화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고통스러운 나라였는데 그때 그래도 16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구호를 받던 나라 중에서 다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또 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국의 친미 정책을 써서 미국에서 장학금을 주고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전략적으로 앞으로 외국 온 우리보다 후진국 나라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옛날 빚진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형제같이 돕고 이미지를 좋게 줘야지. 그래 한국이 무슨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나라는 가장 지금 위치가 어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 전부 다 공산주의가 둘러싸여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세계에서 우리나라 왔다 갔은 사람들이 정말 도울 수 있겠는가?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번에 우리가 그 네. 부산 엑스포
표결한 거 보세요. 어떻게 됐죠? 아니 저도 이제 그 엑스포 표결 결과를 보고 역시 국제 정치는 참 냉정하다. 예. 약육강식이다. 어떻게 우리가 사우디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죠. 게임이 안 그러나 되죠. 이제 사우디를 지원한 나라들은 다 그 돈 때문에 이제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랬듯이 우리가 국제사회 어떤 그 이 냉정한 현실을 좀 알아야 돼요. 예. 그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믿어주고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50개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다. 예. 50개. 예. 그때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같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양무 대사님과 또 훌륭한 분이 또 계셨고, 그 우크라이나 우리 그때 응원했습니까? 엑스포 어떤 뭐 유럽은 그때 다 지원 안 했는데 한국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를 했을 거예요. 예. 우리 지지했습니다. 우리 지지했죠. 두 나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네. 또 튀르키예. 튀르키예. 예, 예. 우리 한국 돈한테 우리 지원했던 16개국가 갔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튀르키예도 또 도우러 왔었으니까. 예, 그때. 예. 아, 그렇네. 튀르키예는 형제 나라로 생각하죠. 자기들이 우리에게 피 흘려줬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뭐 러시아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친구가 있는데 그 제일 좋은 친구는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친구가 최고의 좋은 그렇지. 친구고 예. 또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같은 방식으로 그 계획을 도입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이양구 대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받은 거는 이제 우리 에서 이제 받은 거 하나 하고 또 우리 VIP가 그 우크라이나 갔던 거 너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